예, 10월 16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재미가 없었죠. 예, 조용한 날이었는데, 자, 그래서 조금 재밌는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예, 제목이 ASML의 음모론.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분명히 얻어가실 내용은 있으니까. 어제 미국이 나스닥 신고가 전이었죠. 예,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1% 넘게 떨어졌는데, 아침에 다 보셨겠지만 ASML, 노광 장비 만드는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실적 발표가 하루 남았는데 하루 먼저 샜어요. 자, 거기에서 제가 보는 어떤 음모론적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릴 거고. 자, 근래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의미와 정시 전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꼴찌국장은 바닥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우리 대장주 위주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계속 그대로 가는데, 야, 진짜 만만치 않게 또 외국 오늘 또 때리죠. 오늘 5천원 넘게 때리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빠져있고 약했던 하이닉스와 삼전은 양봉을 했습니다. 예, 꽤 잘 겨뤘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 빅바이오를 대장으로 보면서 계속 키우고 크게 먹자고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은 흐름 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자동차, 밸류업, 기아에 대한 얘기도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비트코인, 예, 제가 가끔씩, 물론 저는 계속 봅니다만은 가끔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투자 5% 젤리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도 편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옆에 띄워놓은 건 종목입니다. ASML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죠. 이렇게 긴 음봉을 맞으면서 한번 추세를 보여드릴 텐데, 나스닥도 잠깐 보시면 신고가 전에 상방 등락이다. 혼자만 못 갔잖아요. 나스닥이 상방 등락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맞았죠. 음봉을 맞았는데, 저는 조금 이상해. 이상한 면이 분명히 있고, 일단 미국 경기를 이제 항상 기본으로 보고 가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경기는 괜찮은데, 연준 위원님 라파엘 보스텍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매파시입니다. 매파시인데 요새는 또 매파가 또 반가울 때가 있어요. 이분이 했는 말을 잠깐 전해드리면, 여전히 미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어. 전망하고 있는 경로에 리세션은 없다. 여전히 기본은 괜찮고 물가가 2%대 연착륙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뭐 유가도 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가가 연착륙 확신은 합리적이고, 하지만 불확실성, 이거는 하나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강한 고용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되게 좋은 얘기죠. 되게 반가운 언급이었고, 연말까지 추가로 25bp 한 번 정도 더 인하할 수 있다. 뭐 거의 변동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묵직한 매크로 금리를 보잖아요. 10년물 금리가 4% 초반 살짝 올라갔다가 어제 빠져서 박스 상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 괜찮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포인트는, 자, 어제 나스닥 하락을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던 게 그 ASML의 주가 하락입니다. 야, 무섭게 떨어졌죠. 그냥 봐도 되게 무섭습니다. 긴 장대 음봉인데, 어제 내용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기존 레거시들 있죠. 지금 HBA 막 크고 있는 AI 쪽 말고 뭐 디램 쪽이나 파운드리 쪽인데, 이쪽의 반도체가 약세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매출이 비중이 꽤 큽니다. 얘들 ASML 매출 비중이 뭐 중국이 46%까지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둔화가 확 돼 버렸어요. 20%까지 포워드 가이던스 떨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출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요. 근데 지금 인텔이나 삼전에 얘들이 원래 가장 주 고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 주가, 삼전 주가 보시 어떻습니까? 완전 다 박살나 있잖아요. 당연히 주문이 감소해 있고, 특히나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종목 신제품인 하이 EUV, 이거 2조대입니다. 가격 한 대당 2조짜리인데 이런 것들이 주문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얘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돈도 안 되고 하던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감축하는 그런 부분이 ASML의 매출을 감소시켰는 부분이 있고, 조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주가는 선반영 돼 있습니다. 주가는 선반영 돼 있고, 자, 중국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이나 MS대다가 20%대 앞으로 감소할 거다. 이거는 어제 나왔던 미국의 AI 칩을 국가별로 할당한다, 이런 얘기랑 겹쳐졌어요. 자, 미국 바이든이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술 패권을 견제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중동을 통해서 중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동을 견제한다 그랬다가, 얼마 전에 보면 아랍에미리트 너는 풀어줄게 그랬다가, 얘 풀면 사우디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 때문에 갑자기 중국 매출도 떨어지다 보니까 합쳐져서 더 우려감이 커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실적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ASML이 워낙 큰 장비잖아요. 비싼 장비니까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팔면 왔다 갔다 해 매출이. 그런 거에 따른 리드 타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ASML이 슈퍼 어리고 여전히 OP 마진율이 51%입니다. 1000만 원 팔면 510만 원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회사인데 전망이 좀 약해진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이렇게 제가 꺼놓은 게 또 실적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올해 초에 보시면 한참 좋았을 때니까 실적 나오고 쭉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4월 달에 살짝 조정받을 때입니다. 그 실적 나오고 떨어졌어요. 선반영 됐기 때문에. 또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때 7월, 8월은 다 급락했을 때, 미국과 그 블랙먼데이 나왔던 엔캐리 문제였던 게 급락했는 게 맞겠는데 항상 뭐 이렇게 실적 나올 때마다 아주 큰 변동성을 겪습니다. 자, 이게 뭐 리드 타임이다 딴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과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과하게 해석됐다는 부분이 있고, 특이한 거는 뭐냐면 원래 내일 나와야 돼요. 내일 나와야 되는데 얘들 말로는 전산 실수였대. 하루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음모론인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빠질 일인가? 발표 실수를 하루 만에 미리 냈다가 거둬들였는데 전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진짜 7월달, 8월달에 나스닥이 엄청 급하게 변하고 이제는 경기든 뭐든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올라오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주가가 10월이 계속 잘 가는데 나스닥 전에 좀 등락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변동성을 만드는 작업 같은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있잖아요. 또 이제 내일 돼서 TSMC가 괜찮게 나와버려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올랐다 빠졌다 둘 다 먹을 수 있는 파생 변동성, 헤지펀드 같은 수급들이 연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 이 근래 시장 뉘앙스나 분위기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이 스마트한 빅머니들 밑에 사면서 양봉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런 나스닥의 전고점 근처에서 변동성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단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절반 축소했어요. 어제 180% 수익 나는 것도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현금 비중으로 이제 미국의 이런 이 격변동성이든 이 나쁜 놈들 하는 거 좀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근데 바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닝 시즌에 봐야 될 게 이제 내일 모레죠. 18일 날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억 몇천 명 계속 이게 중복 가입 안 되게 만든 이후에 실적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스닥이 되게 중요한 종목인데 가입자 증가세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ASM이 그렇게 빠질 일인가? 이렇게 엔비디아도 떨어지긴 했어. 엔비디아도 이제 130%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있잖아요. 그 AI 반도 떨어지긴 했는데 전부 다 신고가 부근에서 조정을 다 받았어요. 딱 그럴 타이밍이었죠. 근데 오히려 또 애플은 신고가 또 냈어요. 신고가 터치했다가 플러스권은 끝나긴 했는데 그 외 금융주 신고가 어닝 괜찮은 애들이랑 중소형주 러셀로 옮겨가는 거 있죠. 상승 종목 수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나 이쪽 ASML 때문에 한번 AI 반도체가 떨어진 거지 다른 쪽들은 괜찮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락을 만들었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게 보시는 게 좋고, 자, 정치적으로 말씀드렸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강하게 또 얘기를 해요. 올라온다 보니까 말들을 강하게 내뱉고 있는데 또 관세를 또 계속 때린다는 얘기. 미국의 성장을 계속 최우선시하겠다.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했던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20일 남은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몰라요. 2016년도에 힐러리 다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올라온다 해서 뭐 변동성 살짝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전까지는 변동성을 만드는 흐름을 잠깐 보는 거고, 오히려 되고 나잖아요. 되고 나면 불확실성 제거되고 여전히 정시를 올릴 수 있는 흐름으로 큰 시나리오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대응 때문에 제가 현금 비중 계속 20%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ASML이랑 트럼프 흐름, 나스닥의 전고점 부분에서 걔들만 빠진 흐름, 요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미국은 오늘 뭐 미국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금리나 계속 하고 오늘 보면 유럽도, 캐나다도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비컷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내일 TSMC 실적이 발표됩니다. ASML 빠지고 TSMC 오르가면 진짜 변동성을 만드는 건데 실적 발표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월별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과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잠깐 볼까요? 선반영이 너무 됐느냐?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약간 오르긴 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확 올랐을 때 하고는 다르게 이때랑 다르게 조금 덜 올랐잖아. 엔비디아처럼 전고점에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실적 어닝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TSMC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홍콩은 살짝 끊었던 지지를 살짝 이탈하면서 예전 조정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실적을 봐라. 야, 너네들 정말 의지는 좋은데 쇼미더머니 숫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17일 날 내일인데 또 부동산 주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6조 위안 정도 얘기를 안 하겠네.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 때문에 중국은 좀 보고 있는 상태고 아마 말이 길어지는데 진짜 중국 부동산 정책은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얘를 안 건들면 소비 부양이 안 돼. 근데 건들면은 또 막 이렇게 또 말로 나올 수 있고 올해 너무 급등했던 정시 버블이 확 올랐잖아요. 우리 얘들이 하면서 약간 경계로 조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을 좀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확실한 건 뭐냐?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번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국외에 큰 돈을 저는 증거로 봅니다. 아직 변동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로 좋게 보는 거예요. 자, 일본은 오늘 NIX에 유지했습니다. 니케는 미국과 같이 좀 빠져 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상태고 큰 추세 변함없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월봉 양봉 유지되고 있어요. 일봉도 양봉도 되게 납니다. 그런 면 때문에 꼴찌였고 바닥이었지만 우리 종목도 좋고 워낙 많이 빠진 게 메리트다. 바닥 국장 여유를 좀 가져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고 여전히 대장주 공략하면 됩니다. 오늘 그래 조용한 날에 말을 좀 이것저것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오늘도 외국인이 한 5천억 파는 거야. 호락호락지 않죠. 삼전을 쉽게 안 주는 것처럼 정말 쉬운 존재는 아닌데 분명히 저는 트렌드는 바뀐다 보고 있고 ASML처럼 레거시나 파운드리 악재 이미 다 나왔어요. 삼전이 9만원 가다가 6만원도 깨졌으니까 이미 다 많이 나왔고 이렇게 선반영된 부분을 주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이닉스 다 땡겼죠. 1, 2% 빠져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 아침에 4, 5% 빠졌었는데 양봉되면서 괜찮은 흐름이고 삼전은 6만원 바닥 밴드. 관중 소부장 파트 2에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TSMC 기대해 보시죠. 자, 빅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봐도 5일선 다 유지하죠. 5일선 다 유지하니까 나쁠 거 없고 자, 시장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는 부분인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욕을 많이 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좋습니다. 작년에 1분기, 2분기 때 2차전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장 관심이 상승되는 거는 좋다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대장주나 종목장에 좋다는 얘기도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주 나왔을 때 흐름에 패턴이 보인다는 정권사 보고서는 나왔어요. 저랑 같은 의견인 거죠. 자, 참고로 볼 수 있는 SK 바이오팜 대형주는 13만원, 14만원 사이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맞는지. 13만원, 14만원 사이 가서 한번 저항대를 부딪힐 거예요. 물론 단기 저항이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쌈바 괜찮고요. 실제로 포토에 있는 알테오젠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픽인 이 종목도 오늘 살짝 빠지긴 해도 여전히 괜찮아요. 자, 그 외 종목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키워가면서 크게 먹자, 단타 치지 말자 말씀드렸고 자, 오늘 펩트론이 신고가 났어요. 며칠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주는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이오로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그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고비 많이 관심 많으시죠. 북사통 이루고 있던데요. 자, 어제 장 끝나고 LG 엔솔 어떻게 보면 2차전지의 코스피 대형주인데 그 포드하고 5년, 7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건데 아침에 떴다가 LG 엔솔 밀려버렸을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케이스는 얘들이 올라도 되거든. 올라도 되는데 여전히 시장은 AI 반도체랑 빅바이오 쪽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좀 약했죠. 음봉이 나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수급 효과로 2차 전지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어닝 시즌에는 2차 전지 약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급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참 기아차를 간도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누가 물어보셔가지고요. 자, 기아차를 우리가 중기 종목으로 이때 12만 원대 산 거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7월 달에 그 전에 좋을 때는 13만 원 넘어가고 뭐 신고가 날이 막 그랬잖아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얘기할 때 자동차도 말씀드렸는데 자, 7월 달, 8월 달 급락할 때 같이 떨어졌어요. 3점은 판 건 아니고 얘들도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좀 줄인 상태인데 여기서 등락이 있죠. 근데 성장 어닝은 좋게 나와요. 어닝은 오버랜드 실적 좋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떨어진 상태죠. 2,700, 800 가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 종목인 현대 기아차도 같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전이나 우리나라 흐름이 괜찮아지면 저는 바닥 다진다 보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밸류업이나 이쪽 자동차들은 단기로는 안 봐요. 중기로 봅니다. 최소 몇 개 이상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도 한 5.5% 주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적은 비중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추세는 꺾인 건 아니에요. 자, 밸류업에 대한 보완도 하고 자동차나 은행 같은 건 괜찮은 상태니까 은이전 거치면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기아차도 좀 볼 수 있다. 하지만 배당과 중기주의 때문에 급하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산 주지는 괜찮아 보이고 엔터 바닥, JYP도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비트코인이에요. 간만에 말씀드릴 텐데 설명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자, 비트코인은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왜 그걸 보는지도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뭐냐? 추세가 안 꺾였어요. 올해 초에도 확실히 올라갈 때 한 2만 불짜리 그 언제였죠? 2022년에는 이제 700불, 1000불이었고 코로나 때는 이때 제가 좀 살 때인데 한 700불, 800불 대예요.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요건 저 바닥지고 이때부터 1000불, 2000불에서 7만 불 갔어요. 7만 불, 2만 불에 7만 불 간 건데 7만 불에서 5만 5천 불입니다. 7만 불에서 5만 5천 불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살짝 이탈했을 때가 8월 5일 날 아시아 블랙먼데이 때. 그거는 빼놓고 이 사이에서 추세는 유지됩니다. 보세요. 상승 후에 횡보 조정이에요. 나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들고 하시는 비트코인이고 홀더들 홀딩 하시면 되는데 이거 왜 보냐면 저는 보는 이유가 금이 또 잘 안 갔어요. 금 살 거를 디지털 골드라 해서 비트코인 간 것도 있고 뭐 중국이 이제 위안화 그 보완한다고 금을 되게 많이 사면서 금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 디지털 골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새로운 거, 그 스몰, 작은 자산이 전체 시총이 2조 달러밖에 안 돼요. 젊은 자산이고 이제는 하지만 디지털 에셋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현물, 선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던 이런 자산의 특성 때문에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고 뭐 지금 트럼프가 지지하는 데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AI 성장에 대해서 등락이 있지만 한번 더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약간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자산,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지표처럼 보는 거예요. 되게 빨라요. 여기 들어온 빅수급들이 흐름이 되게 빠르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감안하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AI랑 나스닥이랑 이 성장 주식의 흐름 볼 때 꼭 보셔야 될 지표입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크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저는 한 번 더 친다 보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 9만 달러 그 정도까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중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투세 뭐 계속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ASML의 음모론 등락을 만드는 나스닥 그 트럼프와 대선 전에 변동을 좀 만들고 있지만 뭐 큰 돈은 괜찮다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자체로는 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여전히 대장주 기준으로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개인 예탁금과 신용장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자, 현금 미중 미국 대선 전 변동성 대비 20% 공고 드리는 거고. 자, 그럼 멤버십 고객분이 이제 매일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름 불러드릴 거예요. 그저께 PJW님이랑 어제 가입하신 초류님 정말 감사드리고 자, 두 번째 파트 2에서 제가 종목 얘기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